서연은 태우에게 자신과 백승재가 찍혀있는 사진을 받아 당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 백승재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서연은 왜인지 모르게 백승재를 보호해주게 되고 그 말에 태우는 언성을 높이며 얘기를 하던 그때 나이트클럽 사장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백승재에게 곧 자신이 갈 거라는 말을 똑바로 전하라고 얘기를 한 뒤 허겁지겁 나이트클럽 사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서연은 백승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승재는 자신을 찾아온 서연에게 그 돈 정말 네가 훔쳤냐며 일단 한국에서 도망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서연은 그 돈이 자신의 돈이 되기 전까지 절대 한국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돈을 훔칠 때 자신의 눈앞에서 태우의 동생이 죽었다는 것과 그 사건과 연관이 있냐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운전기사가 너의 부하였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네가 나보다 나에 대해 잘 알지 않냐는 대답이었죠. 그 시각 태우는 도박 사이트 대표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에게 둘이 해결하자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나이트클럽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게 되고 그 무리 속에 홀로 남은 태우는 서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 사장이 풀려났겠다 대표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 돈 아직도 못 찾았냐며 비꼬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는 태우를 죽이려 하던 그때 사무실에 전화가 울려 퍼지게 되고 옆에 있던 상무가 그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도박사이트 대표와 상무 그리고 태우는 그 전화한 사람이 오라는 바닷가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는 서연이 돈가방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알고 보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서연은 태우와 헤어지고 나서 백승재와 만난 후에 인표가 어지럽혀 놓은 집에 돌아와 진공 포장한 돈을 챙겨 도박사이트 대표가 있는 곳에 전화를 한 뒤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대표에게 돈을 줄 테니 태우를 풀어달라는 딜을 하게 되고 대표는 당연히 그것을 수락하면서 풀려난 태우는 곧장 서연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태우는 서연에게 자신이 저놈들을 유인할 테니 도망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시작한 일 자신이 끝내고 싶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서연을 놓아주게 되고 결국 서연은 도박사이트 대표의 회사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회사로 끌려온 서연은 나머지 돈이 어디 있냐며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인표가 찾아와 대뜸 자신이 돈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맡겨만 달라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인표가 돈의 위치를 알고 있는 이유는 서연이 희주에게 신탁자금 33억을 넘겨줄 때 태우의 차에 붙어있는 위치 추적기를 통해 뒷조차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표는 그곳에서 서연을 만나게 되고 잘 지내고 있었냐며 안아주려 하게 되죠. 하지만 당연히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그 돈을 다시 찾아서 다시 시작하자는 쓰잘머리 없는 소리를 짓거리게 되죠. 다음날 인표는 돈을 찾기 위해 희주를 찾아가 서연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희주에게 있는 신탁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말에 희주는 인표의 행동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서연이 그놈에게 잡혀있다는 말에 오후에 돈을 줄 수 있으니 이따가 만나자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시각 태우는 동료였던 경찰을 통해 승합차를 운전했던 운전기사 인적사항을 알아내게 되고 그 인적사항에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백승재 회사였죠. 그래서 태우는 백승재에게 운전기사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며 그 운전기사를 심어놓은 사람이 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가 아닌 서연이한테 다 들었다는 얘기와 동생이 잃은 유감이다. 하지만 자신은 지금 도박사이트 대표에게 붙잡혀있는 동생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말로 인해 태우는 백승재와 서연이 아버지가 다른 남매 사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고 더불어 어렸을 적부터 어렵게 자란 서연은 아무한테나 곁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어 일단 서연의 일부터 처리하고 보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청부업자와 오피스텔 집주인을 죽인 사람이 재훈을 찾아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돈이 아예 없는 재훈은 일단 기다리라고 얘기를 한 뒤 돈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며칠 전 자신의 28억을 가지고 도망간 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몰래 쫓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수상한 놈은 재훈이 자신을 쫓아올 거라는 걸 미리 눈치를 채 숨어 있었고 결국 재훈은 그 수상한 놈에게 습격을 당해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깨어난 재훈은 그 수상한 놈이 희주의 부하라는 걸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훈이 아까 전 청부업자들과 오피스텔 여자를 죽인 것에 대한 얘기가 녹음되어 있는 것, 그리고 언제부터 서연과 바람났냐는 희주의 말을 듣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들키게 되죠. 재훈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희주는 서연에게 받은 33억과 재훈의 돈 28억을 보여주며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냐는 말과 함께 재훈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28억을 훔친 사람에게 청부업자들을 죽이라는 청탁을 하면서 재훈이 오피스텔 집주인을 죽인 주범이라는 흔적을 없애버리게 되고, 마지막 걸림돌인 서연 또한 자신이 알아서 처리한다며 당신은 그냥 자신의 옆에만 있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 인표는 신탁 자금을 받기 위해 희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재훈이 있었고 33억을 인표에게 넘겨주기가 너무 불안해 직원에게 가져다 주라고 시켰다는 말을 희주가 전해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인표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인표의 차에 숨어있던 백승재가 협박을 하며 서연을 찾게 되고, 며칠 전 서연을 안아주려 할 때 주머니에 넣은 위치 추적기 때문에 서연이 현재 도박사이트 대표 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시각 도박사이트 대표 별장에 갇혀있던 서연은 화장실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허겁지겁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검은색 차량과 마주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서연은 차에서 내리는 차주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주는 바로 희주였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태우의 동생이 타고 있던 승합차 운전기사는 백승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희주는 도박사이트 대표 별장에 서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곳을 찾아온 것이며, 서연은 도박사이트 대표 손에 들어간 모든 돈을 어떻게 다시 가져오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